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작은 누나 저기 진상 누나지 저기 조카 보자고요. 이제까지 영상 촬영한 거를 갖다가 백업을 시키고 있어. 여기다가 저기 뭐 컴퓨터 말고 다른 데다가 나중에 이게 영상을 갖다가 한 2군데 이상은 이거 저장을 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조그마한 거 소통하는 데 있죠. 그 파일 거기다가 USB로 이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쪽으로 옮겨요. 저기 뭐냐 이게 저기 다른 저기 머리가 안 돌아가지. 해라 이 쌍년이 이 머리를 갖다가 그걸 쪼아뜨리 그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걸 강의하는 게 아니라 주식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주식 강의요. 주식 강의.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옮기면서 강의를 한번 거의 마라톤 강의를 할까 이게. 마라톤 강의. 대한민국 주식은 거의 장기 투자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무량한 회사들도 그래.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재벌가의 역사를 보면 그게 보여요. 재벌가의 역사를 보여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재벌가의 역사까지 알아야 돼. 주식을 공부하려면 어떠냐. 이런 말 할 건데, 우리나라 주식은 공부하려면, 시대를 공부하려면 어떻게냐. 그 재벌가의 가계도를 봐야 돼. 가계도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게 종목 분석이나 시황 분석이나 별의별 분석이 많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식은 어떻게 그 재벌가 가계도를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이런 말하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게 심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가문들이 있어. 재벌가 가문들이. 대부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해. 이게 왜 심하냐면 이 기법을 어디서 배웠냐면 자, 대부분 우리가 작전 같은 거 하면 다 어디서 배웠냐? 미국 월가에서 다 배운 거야. 우리나라 기업가들이나 증권가들이. 개미들 사기 쳐먹는 걸 다 어디서 배웠냐? 다 월가에서 배운 거야. 다 월가에서 만들어진 거야. 개미들 사기 쳐먹는 기법이. 그게 약간 좀 발달이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아니, 재벌가 얘네들도 다 월가에서, 그게 틀려요, 이게. 이게 개미들 사기 쳐먹는 기법은 월가에서 배우고 이게 재벌가 가계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여요. 주가가 움직이는 이 주식을 있으면 이 주식의 큰 흐름을 움직이는 거는 첫 번째 가계도야. 이제 그 다음이 큰 손들이 이게 어떻게 그 회사다 쑥 넣으면 어떻게 주식을 쑥 넣으면 쑥 올라가. 쑥 빼면 주가 쑥 떨어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큰 손들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분석이나 차트 분석 이거는 최고 밑에 분석이야. 영향력이 적어. 주가의 움직임하고 그게 적어 이게. 그거부터 설명해야 돼. 일단 대한민국 주식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재벌가나 대기업들 다 개혁을 해야 돼. 다 썩어 빠졌어. 우리나라 재벌가 얘네들이 장난을 쳐요. 사기도 치고. 다 어디서 배워왔냐? 일본에서 배운 거야. 일본 재벌들한테 배운 거야 이게. 일본은 유명한 재벌가 미쓰비시, 도요타 큰 소니 얘네들 있어. 얘네들한테 다 배운 거야. 얘네들은 가게 가업 승계 형식으로 그게 가. 일본이 가업 승계 이런 게 굉장히 세요 이게. 예전에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일본에 가면 내가 변호사거나 직업이 좋아.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타코야끼 가게를 했어. 근데 이게 몇백 년 된 가게야. 가업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변호사 때려치고 어떻게 해요? 그 가업을 이유로 가. 그죠? 일본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게가 식당 같은 가게.
요 가게 같은 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대대로 이게 승업이 내려와 이게. 그죠? 그럼 나중에 일본인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왜 우리나라에 이제 가게들로 봐야 하는지. 일본 애들이 그게 나중에 그런 가게들이 중소기업으로 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 다 혈육 중심으로 모두 경영이 다 돼. 일본 가게들 같은데 이게 가면 다 식구들끼리 다 이게 해. 직원을 잘 안 뽑아. 이게 동양이 대부분 그래. 동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다 우리 식구끼리 그냥 하지 그냥 어떻게 직원을 안 뽑아. 하다못해 알바도 잘 안 뽑아.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게 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게 안에서 직원을 잘 안 뽑아. 어지간하면 자기 식구들끼리 하고 그 사촌이나 그 친척들이 있어. 5촌, 6촌 친척이 있어. 그럼 이런 5촌, 6촌 애들 해가지고 식구끼리만 이렇게 해. 이게 세, 굉장히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일본 애들이 그게 세요, 진짜로. 나중에 이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커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만두 가게야. 만두 가게를 구멍가게 조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가족끼리 하다가 숫자가 모자란 애들은 어떻게 사촌이나 육촌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게 그 직원으로서 외부인들 다 직원을 놨어. 그래 나중에 중소기업으로 커져. 이제 만두 가게가 나중에 어떻게 만두 회사로 되는 거야. 만두 제조 공장을 만들어. 만두 제조 회사가 돼. 그죠? 그럼 중소기업에서 나중에 어쩌면 여러 식품 사업 여러 개 이렇게 막 퍼트려 이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재벌화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삼성, 현대 처음에 다 가업 형식으로 이렇게 섰다가 나중에 다 이제 이게 좀 서양식 방식이 이게 융합이 된 거야. 일본 애들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부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들을 봐야 돼. 일본도 똑같아. 일본도 주식을 투자하려면 그 집안에 그 가업을 승계한 집안이 있어. 오너 집안. 그 가게들을 봐야 돼. 가게들을 봐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주가를 결정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계도야. 장훈 씨는 가계도를 파악하네. 내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거기까지 파악하려면 그게 좀 이게 있어야 돼. 따로 내가 이게 직원들도 쓰고 이게 그 정보 채널망이 있었는데 내가 없어. 근데 어떻게 알아요? 뭐 여기저기 들은 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분석하려면 가계도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 재벌 가문의 그 역사가 있어. 가계도를 갖다가 해야 돼. 그딴만 얘네들이 뭐 그 왕자의 난이라 해서 막 지들끼리 막 싸우죠. 그래서 가계도를 봐야 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해 첫날에 주식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예민한 강의를 지금 내놓고 있어. 이거는 내가 어지간하면 강의를 안 하겠어. 왜? 이거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주식은 거의 하려면 어떠냐? 그 집안의 가계도를 먼저 봐야 돼. 가계도를 먼저 봐야 돼. 저기 종목이나 이런 거는 제일 뒤야.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그걸 안 해.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그런 걸 잘 분석을 못해. 좀 떨어져. 우리나라 증권 회사나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많이 떨어져. 실력이 많이 떨어져. 겁나게 떨어져. 많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겁나게 떨어져. 확실히 금융은 유대인들이 이거야. 틀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정확히 분석을 해. 주식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냐 일본 국가마다 그게 다 틀려. 그러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분석을 하면 가계도를 분석해야 돼. 그럼 중국도 그러나요? 중국은 지켜봐야 돼. 왜요? 중국도 가계도 형식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중국이 역사가 굉장히 짧아. 개혁개방한 지 안 돼. 얼마 안 돼. 한 30년 됐나? 30년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대가 3대 이상은 가야 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미쓰비시 같은 데 있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가계도가
지금 이게 이제 그 가문에 내오는 이제 회장들이 내려와. 그 저기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손자한테, 또 그 자식한테 넘어가.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 수십 대가 내려와, 이게. 매 수십 대가, 조선 왕조 뭐 500년 비슷해요. 왕조 비슷하게 내려가요. 일본 같은 게 그런 회사들이 꽤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야. 미쓰비시가 이제 에도 시대 이전 때부터 내려오는 집안이야, 이게. 그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야. 이쪽 집안에 가면 이게 안 나오는데 자기네들 조상신들을 모셔. 그럼 어떻게냐? 우리가 보면 저기 그 조선 왕조 해가지고 조선 왕조들의 그 밑패가 다 있어. 태정태세 문단세가 몇 수십 명의 왕이 되죠. 조선시대 왕이 그런 식으로 위패를 모셔요, 얘네들은. 그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야. 그쪽 가문 그래. 그런 가문들이 있어. 일본에는 그런 그 회사들이 많아. 근데 그걸 외부에다 안 알려. 왜 욕먹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야. 미쓰비시가 대를 제 아버지 할아버지 대를 이룬 게 거의 100대 가까이 된다고. 100대 가까이가 돼. 그 기업화 되는 과정까지. 미쓰비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게 이게 파헤친지. 대표적인 게 일본이 이렇게 뿌리가 어떻게 족보 체제에 그 뿌리가 제일 깊은 기업이 어디냐? 미쓰비시야.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 그 전 세계로 이게 뻗어 있어요, 이게.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어. 도요타도 있나? 도요타는 약간 짧은 걸 알고 있어. 얼마 안 돼. 도요타가 한 일제시대 때 나한테 100년도 안 될걸, 도요타는? 100년 되나? 100년 넘겠다. 그 정도밖에 안 돼. 도요타는 짧아.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가 도요타죠. 거긴 짧아, 제가 알기로는. 근데 거기도 가업 승계 형식이야. 기본적으로. 자, 왜 그냐? 우리나라의 일명 재벌 기업자, 대기업들. 다 보면 가업 승계 형식으로 이루어져. 그죠? 다 가업 승계 형식이야. 그럼 어때? 우리나라 짧아,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 자, 우리나라는 보통 재벌들이 3대, 길어야 4대, 진짜 길어야 5대. 그 정도야. 그래서 짧아. 이게 삼성은 다 알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기 지금 이재룡 회장. 요게 3대까지 내려왔어. 현대도 비슷해. 정주영 회장, 그리고 정주영 회장 아들. 대표적인 게 현대 자동차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에서 최고 덩어리가 큰 게 현대차, 기아차야. 그죠? 다 이게 찢어 먹었어, 아버지 때. 아니, 삼성도 찢었는데, 삼성은 거의 이병철 회장이 거의 이건희 회장일 때 거의 올인을 다 했어. 나중에 첫째하고 둘째한테 준 게 있는데, 그 첫째가 CJ야, 그죠? CJ 계열사야. 그때 많이 안 줬어. 근데 이 양반이 그걸 갖다 이제 좀 확장을 한 건 거야. 한 케이스야. 첫째, 둘째한테 했는데 얼마 안 줘요. 거의 이건희한테 다 물방을 해줬어.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다 찢어 먹은 거야. 왕자의 난을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주영 회장 그 대를 다음 있는 게 계불 있는 게 정몽준 회장이야. 현대 기아차의 정몽준 회장이야. 다른 데 뭐 현대 중공업이나 현대건설 다 있어. 다 어떻게 돼? 지금 이게 많이 주저앉았어. 그 회사들이. 그죠? 현대 중공업 지금 죽다가 지금 간신히 지금 살아났어. 그죠? 현대건설도 많이 기울었어, 지금. 예전에 현대건설이 아니야. 많이 기울었어, 이제. 몇 개 이제 계열사. 근데 현대 다음으로 정주영 회장 다음에 정문종 회장.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럼 어떻게, 지금 3대로 거의 넘어왔어. 그 정모식이 있어. 이름이 뭐지? 기아차, 그 사장인가? 그 대표 있지. 요 양반이 3대까지 내려왔어. 그죠? 그럼 LG가 좀 길어. LG 가문이 여기가 구한말 때부터 돼요. 이쪽 가문은. LG가 좀 길어. LG가 한 지금 5대 정도, 내가 알기로는 한 5대 정도 내려온 것 같아. 정확한 가격은 몰라. 한 5대, 지금이 5대 내려왔어요. 기네, 길어, 여기가 약간.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제일 긴 게 LG 쪽이었죠. 다른 것도 있는데 재벌 이게 미비 작아 쪼맨쪼맨한 이렇게 긴 회사도 있어. 그 역사가. 근데 쪼맨해. 근데 큰 덩어리 중에서는 LG가 좀 길어. LG는 개번 LG가 구한 말부터 얘네들은 그 자기 가업을 그때부터 봐요. 그 예전에 그 뭐냐 저기 뭐냐 차승원인가? 아니 차승원 맞나? 그 차인표인가? 차인표로가 나왔던 구한 말 때 무슨 저기 그 장사꾼 이야기 있어. 그때로 봐. 거기 LG 쪽에서 자기네들 저 조상들 조상 창업주 홍보하기 위해서 그때 드라마를 내는 거야. 그게 그 차인표 그 나온 거 있어. 구한말에 막 보부상 그게 우리 작은 매형이야. 지금 그게 우리 작은 매형이야. 그게 작은 매형이야. 그게 작은 매형. 그때를 창업주로 봐 LG는 그때로 창업주로 봐. 그래서 지금 그게 5대까지 내려온 거야. 5대인가 6대까지 내려온 거야. 그 SK나 대부분 다 3대 거의 3대야.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거의 지금 3대 경영체제에 다 들어와 있어. 자, 그게 왜 그냐? 자,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이대가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 요 나이대야. 그죠? 지금 한진도 얘기했어. 한진도 어떻게 지금 3대 체제로 여기서 3대 체제 3대까지 내렸어. 한진도. 예전에 어떻게 했냐? 조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조양호 회장이 2대 때 그걸 저기 임기를 받는데 임기를 제대로 못 받은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지금 2대에서 3대로 다 넘어왔어. 한진은. 대부분의 기업은 우리는 지금 현대 다 3대에 걸쳤어. 약간 좀 긴 데는 3대에서 4대로 이제 넘어가려고 해. 예, 지금 뭐 3.5세대라고도 하고 뭐 그래 얘네들이.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 그럼 그거 분석해야 하냐? 우리나라 이거 PD 분석해야 돼. 그 회사의 그 가게들을 분석하고 그 자회사들끼리 자본이 이상하게 엉켜 있어. 그게 어떠냐? 가계도 때문에 그렇게 엉켜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럼 가계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빼먹는 놈도 다 틀려. 이게 복잡해 가계도가. 보통 1대에서 2대 넘을 때는 안 보는데 3대부터 이제 복잡해져 가계도가 복잡하죠. 이유는 간단해. 왜 3대부터 복잡해진지. 자, 1대가 자식을 낳았어. 삼성으로 따질게. 이병철 회장이 자식 낳고 자식이 아들이 3명인가 있었죠. 맞나? 더 있었나? 아마 더 있을 거야. 겁나게 많을 거야 이병철 회장도. 그냥 공식적으로만 아들 3명만 얘기할게. 아들 3명 있어. 이건희 회장 막내죠. 셋째 이건희 회장한테 몰빵을 다 해줘버린 거야. 얘가 물려받아야 저기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아니고 첫째 둘째니까 이런 말은 그런데 약간 첫째하고 둘째한테 주면 어떻게 망할 것 같은 거야 그 당시에. 이번에 이병철 회장이 첫째하고 둘째한테 했는데 어떻게 되냐 이게 특히 첫째한테는 그 당시에 워낙 원수지간이었어. 이건 예전에 그 드라마도 많이 나왔어. 소설로도 많이 나왔을 거야. 이병철 회장을 갖다 예전에 이게 똑같아 왕조하고.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왕자리에 올라가거나 자기 아버지를 모함해서 어떻게 돼요? 뒷방으로 밀려놓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간 경우가 많아. 왕실이나 황실에서는 그런 애들이 흔해. 그죠? 그런 케이스야.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그 첫째가 어떻게 되냐? 자기 아버지 모함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모함해가지고 청문회 끌려가지고 나중에 경영에 손을 떼게끔 그 당시에 그 첫째가 그걸 한 거야. 그 CJ 이 양반 돌아갔지? CJ 그 양반이죠.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를 갖다 모함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비리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정치권 이쪽에다 딱 이게 몰래 그 해주고 그걸 터트려가지고 어떻게 되냐? 아버지를 갖다 나가리 시켜버린 거야. 첫째가. 왜? 이유는 간단해. 내가 회장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가 몇 군데 있어. 별의별 케이스가. 뭐 이건 다 알만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사람 다 알아. 어떻게 해요?
첫째가 이병철 회장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뺏기 위해서 첫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모함을 한 거야. 그 청문회 가가지고 나중에 모든 경영에서 다 손을 떼죠. 그러나 나중에 다시 어떻게 돼? 왕의 귀환, 이걸 갖다가 왕의 귀환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왕의 귀환이라고 다시 어떻게 해요? 경영권을 잡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들을 갖다 어떻게 쳐내버려요, 그냥. 그 첫째 아들 쳐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반이 몇 년 동안 한량으로 그냥 저기 어떻게 기생집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술만 퍼먹고 사냥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랬어. 한량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있죠. 자, 왜 그러냐? 그 집안에 가계도가 있어. 그 가계들을 좀 알아야 돼. 가계들을 알아야 돼. 가계들을 알아야 돼. 그 누가 그 주도권을 잡냐에 따라서 얘가 다 말아먹어. 보통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오너리스크라고 해. 그 자기 자식이나 손주한테 물려줬는데 얘가 또라이 짓 하다가 어떻게 돼요? 회사를 갖다 깔끔하게 말아먹어. 그런 경우 많아. 그죠? 이병철 투자들도 그렇게 깔끔하게 말아먹은 걸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 깔끔하게 말아먹어. 자, 어떠냐? 이거 한번 개혁을 다 해야 돼. 이거 저기 회사들도 굉장히 복잡해. 우리나라 기본이 지금 재벌이라고 하면 저 3대, 거의 평균적으로 3대에 다 와 있어. 3대에서 4대를 넘어가거나 3대에 다 걸쳐 있어, 지금. 그럼 어때요? 가게도 복잡해. 나도 그거 조사 못해. 근데 이걸 조사를 해야 돼. 주식을 하려면. 그걸 끝내주게 조사를 누가 잘하냐? 유태인들이 잘해. 그 가계도에 따라서 그 회사의 주가가 틀려져. 주가가 달라져요. 그 방침이 있어. 그 가문의 방침이 있어요. 가문의 방침이 있어. 그게 있어. 그럼 그런 가문 애들 회사들 조심해야 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상한 가문 애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주주들을 갖다 등쳐먹는 가문들이 있어요. 한 번씩은 다 등쳐먹는데 너무 심하게 등쳐먹어. 뭐 이런 회사들 조심해야 돼. 그럼 얘네들은 그렇게 한 번 해먹었잖아. 그럼 두 번, 세 번, 재탕, 3탕, 4탕 계속 해먹게 돼 있어요. 어때? 그런 회사들 조심해야 돼. 다는 그렇지 않아. 좀 다들 사기가 있기는 맞는데, 그럼 깎으나?